벚꽃이 금방 졌죠? 네. 아름다움은 진짜 찰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오늘 문득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쭉 운전하면서 내려오는데 벚꽃이 이게 다 졌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도 진짜 성장해버린 게 정말 찰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그 국토순례를 갔어요. 네. 5일 동안. 아, 나 너무 좋아. 입이 찢어졌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국토순례는 국토순례는 너무 짧다고 저한테 막. 그러니까 오자마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 4박 5일 걸어서 뭘 배우겠어요? 한 15박 16일은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내가 이제 얘가 갔는데 어제 아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낮에. 네네네네. 그리고 어젠 또 마침 강의가 늦게 끝나가지고 9시에 끝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늘 아들이 있을 때는 9시에 끝나면 살짝 조바심을 나면서 집으로 가요. 아, 빨리 가야 된다. 근데 어제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강아지만 빨리 보러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희 엄마도 이제 내일 모레 또 여행을 떠나세요. 외국으로. 네. 엄마가 짐을 싸면서 이렇게 제 방에 오시더니 야, 가느니 하나 없으니까 집안이 다 조용하다. 그러면서 야, 허전해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누웠는데 딱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또 없으니까 이렇게 지난 일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반신욕을 하는데 제 화장실 이제 문을 열어놔요. 강아지가 하도 박박 긁어가지고 그냥 열어놓고 목욕을 해요. 네네. 근데 방문 뭐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아들 방문이 열려 있으면 아들 방이 다 보여요. 네. 이렇게 깜깜한 빈 방을 보면서 반신욕을 하고 앉아 있는데 참 뻘거벗고 앉아가지고 욕탕에 앉아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상념에 잠기던지. 야, 지난 세월이 참 빠르게 갔다. 마치 벚꽃이 이렇게 찰나에 싹 모든 것이 떨어져 버린 것처럼 내 아들의 그 아주 어린 시절도 그렇게 지나가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마음 한켠이 아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안타깝고 이렇게 좀 짠한 그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네요. 아이들의 한때는 너무 빠르다. 그래도 하루는 참 긴데. 국토순례는 14박 15일로. 그렇지. 앞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어. 학교 지금 강력하게. 그리고 한 몇 달씩. 밤이라 그래. 좀, 미션도 좀 갔다 오고, 좀. 네. 오늘 지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얼굴이 막 피셨어. 아들아, 미안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과의 한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오늘 아이들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네. 제가 3일 전쯤에 아들하고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이니까 좀 며칠 됐네요. 밤에 아들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들한테 가누나 너는 엄마하고 집에서 뭐를 할 때 가장 좋으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같이 영화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랑 뭔가 같이 하고 싶은 행동들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원치를 않으니까 사춘기 되면서 산책 갈까? 싫어요. 엄마 혼자 갔다 오세요. 그럼 제가 삐지고 같이 뭐 해 먹을까? 그러면 그냥 됐어요. 저 배 안 고파요. 이러면 또 서운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엄마는 너랑 같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엄마의 바램, 엄마의 욕구. 너는 뭐를 할 때 엄마랑 가장 재밌어? 이렇게 했더니 영화를 보는 거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들이 무슨 영화 보고 싶냐 했더니 설국열차를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설국열차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보면 이제 계속 세계를 이미 빙하기가 와서 계속 세계를 계속 일주하는 그 열차 안에 마지막 인류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하층의 꼬리칸에서부터 최상층의 맨 앞칸까지 그 단계별로 다 그 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글로 지나다닐 수가 없고 최상층에 있는 지배자들 계급들만 가끔씩 이렇게 순회를 돌면서 이제 일을 보는데 최하층에 살고 있는 한 흑인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 중에 흑인 남자아이 하나를 이렇게 키를 재고 사이즈를 재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근데 그게 마지막 장면쯤에 그 아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뭐를 하는가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그 기차의 엔진이 계속 꺼지면 안 되잖아요. 네.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엔진 부속품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돼서 그 안에 있는 찌끄러기를 빼서 이렇게 버리는 그 부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과 엔진 사이 그 조그만한 틈 안에 들어갈 만한 아이의 사이즈가 필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거기 집어넣고 걔는 하루 종일 손으로 그거를 빼서 빼고 하는 그것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어른들의 폭력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건 뭐 어른과 아이 사이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리고 네. 권력과 그 특권 의식에 대한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남성이 그 지배계층한테 항의하자 그 지배계층에 있었던 그 엔진을 만든 그 지도자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순응하는 것, 주어진 삶에 복종하고 사는 것이 질서다. 그래서 저 아이를 전혀 불쌍하게 보지도 않고 그 아이를 보고 놀란 그 사람을 옆으로 밀치고 그 아이가 다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아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꺼내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요. 이미 학습된 무기력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냥 기계처럼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던 그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낮에, 그러니까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군요. 그날 낮에 제가 이제 아들이랑 제가 가는 그 경기도에 한 그 비밀 쉼터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고 거기 이제 지부장님께서 선생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애들이랑 공원에 나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아, 마침 관훈이도 왔으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어린 애들이에요. 5살, 6살, 그리고 9살, 그리고 5살, 7살 요렇게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랑 놀고 집으로 와가지고 아들이랑 그 밤에 영화를 보면서 새까맣게 걔네들을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가방을 꺼내가지고 이제 물건 정리를 하는데 5살짜리 남자아이가 준 열쇠고리 하나가 가방에서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열쇠고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나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 아들과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푹 쉬는데 걔네들 잘 자고 있을까? 그러면서 문득 그 영화에서 봤었던 지배계층이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아이의 뚜껑을 다시 딱 닫아버렸던 그게 나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얼른 합리화를 뭐라고 했냐.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렇게 그런 것도 안 하는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내 아이만 보살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애들한테 내가 관심도 갖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나는 뭐 비난할 일이 아니야 라고 제가 얼른 합리화를 했는데 이 손에 들고 있는 열쇠고리를 보면 볼수록 가슴이 자꾸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제 방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침대에 누우면 그게 딱 보이는 자리에 이제 걸어놨는데 네. 그 아이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이들과 점심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탕수육, 볶음밥, 우리가 짜장면, 짬뽕을 시켜 놓으려고 예약은 해놨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4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거기 공원 앞이니까 그날 다 애들 데리고 부모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비켜봐, 뭐 여기 잠깐 나와 있어봐 하면서 뭐 자기 애기 먹여주고 뭐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가만히 물끄러미 보더니 한 아이가 제 손을 이렇게 꼭 잡더니 저를 잡아당겨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저를 보더니 그날 처음 본 아이였는데 엄마는 조선족 엄마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비행기 타고 싶어요. 그래서 왜 비행기가 타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 보러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아유 엄마 일하러 가셨어. 엄마 바빠서 못 오는 거야 하고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순간 동안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이가 거기 오게 되기까지는 많은 학대들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손등에 뜨거운 밥을 계속 올린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뜨거운 밥을 그래서 왔을 때 엄청나게 그 화상이 되어 있었고 매일매일 뭐 자주 그랬겠죠. 그리고 매일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깜깜한 화장실에 가둬놓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다른 한 아이는 몇 달을 베란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또 다른 그 남매는 아빠가 술을 마시면 그렇게 때렸어요. 근데 애들이 합동 모든 아이들이 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갑자기 너무 울컥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는데 뭐가 보고 싶어. 너를 그렇게 때리고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엄마 그 아빠가 너는 왜 보고 싶니? 라는 그 저항감이 확 올라옴과 동시에 아이들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우리는 정말 우리 한번 째려보는 사람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하는데 네. 저렇게 얻어맞고도 아이들은 팔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부모한테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편안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당장 내 엄마 굉장히 편안하니까. 네네. 제가 엄마한테 엄마. 엄마 나중에 얘기해.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 나 힘든 거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테이블이 있는데 태은쌤이 여기 커피 모서리에 두셨잖아요. 왜 모서리에 두셨어요? 글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왜 모서리에 둬요 커피를. 이거 쏟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러게요. 생각을 못했네요. 왜 그걸 생각을 못해요? 네? 왜 모서리에 두냐고요. 제가 이게, 그리고 사람도 없는데 왜 불은 켜놨어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 사람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전기세를 낭비해요. 집에서는 미쳐 못 어때요? 봤네요. 그렇죠. 왜 치약을 중간부터 써? 내가 끝에서부터 눌러 쓰랬잖아. 왜 중간부터 쓰냐고. 왜 몇 번을 얘기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결혼해서 처음에 남편한테 안 그렇죠. 아내한테 왜 사람이 없는데 불을 켜놨어? 이렇게 얘기해요? 안 코드 좀 하죠. 뽑아놔 이거. 전기 안 쓰면은. 안 그러죠. 안 하잖아요. 자기야 우리 치아 끝에서부터 쓸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물론 내가 그렇게 좋게 얘기해도 안 됐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말을 해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폭력적으로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제 모습부터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편안하고 만만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우리가 아주 약하고 취약하고 작고 연약한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혜연이한테 항상 조심하면서 의식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래도 얘는 애기니까 응,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남편한테는 좀 막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좀 갖다 놔. 좀 먹었으면 좀 치우고. 어. 좀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좀 치우자. 뭐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명령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쵸. 네네. 네. 우리는 대화라는 걸 배울 때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관계의 형성이 어떤 관계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태은쌤과 저도 처음 만났을 때 항상 서로 깍듯하게 존댓말 했잖아요. 대표님 하면서. 네네네. 그런데 이제 친해지고 하면서부터는 반말도 섞고 등짝도 서로 때리고 놀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물론 신뢰관계가 생기면 이 정도는 그냥 재미고 친근감의 표현인데 네. 어쩌면 우리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친근감을 넘어서서 이제 서로 너무 편해지고 심지어 좀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서로 비난도 하게 되고 욕설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정신과에 있었을 때 정신과 오는 분들도 그랬고요. 제가 대화교육할 때 비폭력 대화 센터에서 일할 때 저희한테 비폭력 대화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그랬고요. 제가 현재 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많은 남성분들도 그랬어요. 다 동일한 것들은 뭐냐면은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진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그러면 누가 문제냐라는 접근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마음껏 비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하고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는요. 말의 테크니컬한 것들을 배우면 되게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이미 관계 형성이 멀어지거나 관계 형성 자체가 힘들어져 버린 다음에는요.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곱게 안 듣고 뭐라고 얘기해도 꼬아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관계 설정을.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어떤 부속품으로 생각하고, 나의 아바타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거기에 대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대화를 배워도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소용이 없어요. 한번 아이들을 생각할 때, 혜윤이를 생각할 때, 얘는 네. 남이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의 집 아이다. 그러면 진짜 말조심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제 아들인데, 얘는 내 아들이다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16세 된 한 청소년이다. 생각하면 되게 조심성 있게 돼요. 그죠. 네. 함부로 못 해요. 맞아요. 우리한테의 관계 설정은 익숙한 것은 새롭게, 하지만 새로운 것을 익숙하게 네.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해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엄마들이 계속 새롭게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아이고 관계인지를 생각해봐야 네. 어떻게 보면은 화나는 거, 뭐 짜증내는 거, 네. 아이한테 많이 풀잖아요, 사실 엄마들이. 그치, 많이 풀거든요. 아, 우리 기분 안 좋을 때 애가 있으면은 그 애가 그냥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저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참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게 교육을 하다 보면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엄마들도 그럴걸요. 이거 듣는 날은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네. 좀 우리 아이한테 좀 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네. 제가 자꾸 강의를 하는 이유가 제가 잘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한 달을 강의를 쉬면은요. 이상한 모습이 막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 이상한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니라 저 속에 아주 쓴뿌리 같이 있었던 아주 익숙했던 모습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듣는 그 하루는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식 속에 어떤 생각들을 보면 이 아이는 내 아이지만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나하고는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하루를 사니까 네. 그날 하루는 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엄마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방송을 듣거나 어디 가서 좋은 교육을 듣고 그날 하루 아이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잘 때 어떤 기분이었는가? 그날 하루를 마감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가? 되게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네. 뭔가 내 스스로가 뿌듯하고 야, 나 오늘 조금 했는데? 응? 하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해보자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상처를 안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네. 다시 그 쉼터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그날 그 아이들은 모두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이를 때리고 학대한 그 부모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또 함부로 해요. 그렇죠? 너무 마음 아파요. 네. 네. 그래 엄마가 안 그렇게 하지만 또 함부로 해요. 어차피 얘는 나밖에 없고. 네. 네. 그러니까 만만하면 편안해지면 뭐 내일 또 잘하면 되지 하고 또 함부로 해요. 미안해 이러고 또 미안해하고 또 반복해요. 너무 마음 아파요 정말.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그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열고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제가 어른들의 대화 교육을 하다 보면은요 가끔씩 굉장히 그 왜곡된 생각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얘기도 정말 다르게 들으시고 정말 좋은 뜻으로 한 얘기인데도 오해하시고 그래서 저분의 과거의 어떤 개인의 역사는 뭐가 있을까 가보면 부모로부터의 상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다음에 내가 잘할게 엄마 나 안아줘 엄마 내가 미안했어 엄마 화 풀어 엄마 마음 풀어라고 아이가 다가올 때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상처를 계속 마음속에 쌓아뒀다가 어른이 돼서 대인관계를 맺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너무너무 다른 방식으로 맺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릴 때 너무 그랬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너무 함부로 했는데 만만하다고 해서 손도 가끔 때리고 손으로 가끔 때리고 소리도 막 지르고 막 그렇게 막 내 감정대로 했는데 어떡하지?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가 조금씩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은 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지금 어른이 돼서 누군가 내 뺨을 한번 때렸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다시 보겠는가? 우리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어느 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이들의 상처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된다. 뭐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그 상처가 아이들 마음속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고인물처럼 계속 썩어가고 있다면 네. 거기에 아무리 맑은 물을 담아줘도요. 그것은 점점 썩은 물로 변해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관계 설정 우리는 조금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아이는 나하고 다른 존재다. 두 번째, 나는 아이한테 어떤 폭력적인 언행도 할 권리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말을 해도 안 들을 때는 어떡하죠? 그걸 고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때로는 폭력이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안 될 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을 때 폭력을 쓰기 시작한다면 폭력은 만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방법 속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내가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제외하고 열애로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오히려 좀 더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폭력의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아이를 양육한다고 생각하면은요, 폭력이 가장 손쉬워요.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애들을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두려움을 활용하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죽어볼래? 그 말 한 마디 하면 애들 그냥 바로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이가 그 말을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너 뒤에 가서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선생님 전화 와요. 그러면은 또 우리 엄마들은 얘기해요. 너 엄마가 친구한테 폭력 쓰지 말래. 너도 한번 맞아볼래? 그럼 아이는 그거를 또 가서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우리 아이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우리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을 때, 네. 우리 아이들의 상처가,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아왔다면 그 상처는 극복될 수 있어요. 그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한테 누구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극복될 수 있어요. 네. 단 우리가 아이의 상처를 우습게 보지만 않는다면 네. 괜찮을 거야. 내가 잘한 것도 많잖아. 여러분, 우리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한테 잘해준 건 기억나세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던 게 기억나세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후자일 네. 거예요. 맞아요. 참 신기하게 잘해준 것도 많은데 상처 준 거 더 많이 기억나고. 네, 더 많이 기억나요. 네, 꼭 교회 수련회 가면 제일 많이 울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는 대화 방법보다는요, 관계 설정에 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검열이기도 하죠. 네, 네.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나는 우리 아이나 혹은 또 다른 아이, 설국열차에서 그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이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고 뚜껑을 덮어버리고 보지 않았던 것 같이 나는 네. 살고 있진 않았을까. 내가 내 아이의 상처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진 않았을까. 내가 우리 아이의 상처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진 않았을까.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죠. 상처는요, 잘 치료되면 다 나아요. 그죠? 그렇죠. 정서적인 상처, 육체적인 상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죠. 네. 내가 우리 아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다르게 행동하면 되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한 관계 설정의 두 가지. 나는 다시는 우리 아이한테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 네.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점이 단 한 개도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단 네.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한번 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나의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다. 네. 남처럼. 음. 그래서 eyes on, 눈은 보고 hands off, 손은 좀 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 아이를 보듯이 그러나 다른 집 아이처럼 보려고 해도 내 아이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eyes on, hands off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엄마들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길게요. 저도 네, 저도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정말 저 자식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네. 저도 생각하려고 해요. 저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고 개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네. 내가 저 아이한테 모욕감을 주거나 두려움과 수치심을 줘서 저 아이의 행동을 지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는 내가 다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봄날에 벚꽃이 너무 빨리 졌잖아요. 네.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이를 6살 된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년이 어떻게 지나갔는가. 아마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 맞습니다. 하루하루는 때로는 지옥 같고 천국 네. 같고 행복했고 불행했고 때로는 웃었고 울었겠지만 그래서 그 하루가 길었겠지만 되돌아보면 아 내가 다시 키울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남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다 하는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저도 16년을 키워보니까 이 16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찰나로 지나간 기억 속에 우리가 나중을 되돌아보면 나는 그래도 참 최선은 다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엄마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 나는 이제부터 우리 아이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또 마침 또 이제 어린이날도 다가오잖아요. 네. 네. 정말 그 두 가지 지연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거 꼭 마음에 기억하셔서 네. 관계 설정 다시 한번. 네. 저는 그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오, 네, 맞아. 네. 드류 베리모어. 맞아요. 되게 재밌었잖아요. 네. 다시 새롭게. 새롭게. 네. 우리 아이에게. 늘 새로운 어제 마음으로. 남편하고도 좀. 아, 네. 자신 없지만 아무튼 늘 네. 새로운 마음으로 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네. 좀 더 익숙한 것을 네. 새롭게. 네. 새로운 것을 익숙하게. 이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그 정림건축이라는 회사에 특강을 4번 갔는데, 거기 네. 대표님이 우리나라에 5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건축회사인데요. 대표님이 보통 관찰력이 아니시잖아요. 설계와 네. 건축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 아시겠죠? 네, 네.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에요, 건축으로는. 근데 그분이 매일 아침 같은 길을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와. 저한테 그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건축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새로운 것을 늘 익숙한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매일 보는 익숙한 것을 늘 새롭게 살펴려고 노력하는 것. 이 두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자녀한테도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네요. 네. 네. 매일 아침마다 설레이는 네. 네,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네. 그럼 우린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뵐게요. 네. 태연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